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혁용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ADHD 진단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 집중력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다 행동, 과잉 행동 이런 이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의 집중 보면은 일단 주의가 산만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를 네. 딱 봐야 되는데 예. 주변의 자극들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나를 꾸준히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진료실에서도 이제 딱 보면요.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책상에 있는 달력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네, 제 머리가 바뀐 걸 이야기하신다든지, 이런 주변의 자극들에 계속 뺏기는 분이 계시고, 또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여러 주제를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했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거기에 이제 좀 빨려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업무를 이렇게 하실 때도 인터넷 하다가 돌아오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주의 집중력 문제 때문에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아, 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참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도 지갑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지금도 지갑이 없어요. 아, 그럼 선생님이 ADHD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뭐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ADHD 진단을 받고 약도 이제 뭐 복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간헐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이제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예. 그러면은 맞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있는데 다 안 보고 순간 이제 꽂혀가지고 맞는 거 고르라고 할 때 틀린 거 고르고 틀린 거 고르라고 할 때 맞는 거 고르고 네. 해서 틀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 네. 저도 그런 비슷한 네.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주의 집중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충동 조절이 있다고요. 네, 충동 조절에 어려움도 있으신데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말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 얘기가 하고 싶으면 이게 불쑥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을 끊어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욱해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의존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술이든 게임이든 쇼핑이든 이런 걸 할 때 조절이 어려워서 확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참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참는 능력, 네. 예. 참는 부분을 이제 전전두엽이라는 게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지연되고 기능이 좀 약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야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야식 앞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게 참는 게 뭔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증상적인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많이들 실패하잖아요. 근데 ADHD이신 분들은 더 이걸 참아내기가 힘드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행동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죠? 과잉행동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많이들 좋아지시긴 하는데 보통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있으면 막 계속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저도 별명이 다람쥐였는데 네, 그렇게 한다든지 네, 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막 자주 다치고 넘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과잉행동, 과다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ADHD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좀 명확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ADHD라는 걸 잘 모르고 늦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ADHD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 ADHD가 약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던 게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10년 전도 성인 때 ADHD 진단을 받으면 안 되고 소아 청소년 때 진단을 받았는데 성인기까지 이제 증상이 지속될 때만 그때 약을 처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인 ADHD라는 진단 자체가 되게 생소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제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제 몸잡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생각이 많고 그래서 되게 멍 때릴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깜빡깜빡하고 실수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보통 다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특히 이게 내가 정말로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게 토익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리스닝을 할 때 저는 이제 앞쪽은 괜찮아요. 짧게 이제 끝나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서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만 좀 그랬던 거구나, 내가 문제였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걸 알아도 병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결국 이건 의지의 문제다.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볍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충동 조절이나 주의 집중이나 이런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뭐 아이나 성인 마찬가지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어떤 문제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도 병으로 인식도 못하고 치료받을 생각은 더더욱 못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선생님은 전문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집중을 잘했다는 의미인데 그 ADHD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잘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ADHD 하면 주의력 결핍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봤을 때는 조절의 어려움,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에는 좀 과몰입을 하고 어떤 싫어하는 부분은 아예 안 하는 이런 조절이 안 되는 걸 예. ADHD 증상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운동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미술은 진짜 뭐 계속 못했어요. 싫어하기도 했고. 근데 그나마 공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역사나 이런 부분들, 네, 언어 이런 부분들은 좀 재밌어 했었는데 그런 걸 오히려 좀 과몰입했던 거죠. 근데 좀 이걸 잘하니까 좀 인정,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동력이 돼서 또 더 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할 수 있겠네요.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집중하니까 ADHD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너 정말로 잘 이걸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너 게임할 때는 그렇게 집중 잘하는데 네가 무슨 ADHD야 라든지 뭐 좋아하는 책 볼 때는 너 그렇게 잘하는데 너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에 집중을 잘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싫어하는 거는 보통 또 이제 참으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지루한 것도 못 견디고 하기 싫은 거에는 주의하기도 힘들고 주의를 못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싫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그만두게 되겠죠. 그래서 결근이나 잦은 이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ADHD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내가 ADHD인지 알 수 있는 자가 테스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가 테스트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WHO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이렇게 공개해 놓은 그런 그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읽어 드려 볼까요? 6가지가 있고요. 네. 요거 보시면 또 이런 증상이 또 이런 게 있구나 좀 이해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명확한 진단은 직접 병원 가서 네.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지만 맞습니다. 그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척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1번,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을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 거리는 경우가 있다.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이제 정도로 해서요. 네, 예. 그 정도가 이제 6개 중에 4가지 이상 해당을 하면은 네, 뭐 좀 의심을 할 수 있고 물론 이건 이제 아까 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하는 수단은 아니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ADHD인지 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생활 기록부. 그래서 어렸을 때 네.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저도 보면은 공부 잘하고 그래도 좀 말 잘 듣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주의가 산만하다. 아니면은 뭐 아이들한테 이제 뭐 갑자기 말을 걸어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하고 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좀 물어보면 그런 게 좀 더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DHD 자가진단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ADHD는 왜 걸리게 되는 거죠? ADHD는 발달장애고요.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고 이 전전두엽이라는 그 방금 말씀드린 주의 집중하고 계획하고 충동 조절하고 하는 이 부위가 ADHD 아닌 사람에 비해서 발달이 늦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ADHD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쭉 나타난다는 건가요? 네, 엄밀히 말해서는 성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하진 않지만 95% 이상은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이 증상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기준 자체에도 그렇게 어렸을 때 진단 기준 3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내가 이제 ADHD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ADHD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먼저겠죠. 예. 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찾아가셔서 이제 문진하시고 검사하셔서 확진을 받으시는 게 네,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이 ADHD라는 게 좋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린다는 게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DHD 치료 후기들을 이렇게 많이들 찾아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머리가 되게 안개처럼 뿌였는데 어느 순간 맑게 개었다. 아니면 내가 체계적으로 일을 못했었는데 체계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 나를 발견했다. 라든지 말을 되게 불쑥불쑥하고 욱하던 게 나도 모르게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초반에 좋아지신 후기들을 많이 찾아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도 약 먹고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약 효과를 좀 빨리 보는 편이긴 하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약 효과가 되게 미비하거나 효과 보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ADHD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지루한 걸 못 견디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 효과가 안 나오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여기서 또 그게 나타나네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ADHD가 약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운동을 할 때 그 보조기 하는 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예. 내가 예전에 뭐 메모를 하고 뭐 계속 집중하고 해도 안 됐던 걸 약을 드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약을 복용하시면서 좀 수월하게 하는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힘이 생기면 나중엔 약 없이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하나의 습관을 들이고 훈련해서 뭔가 바뀐다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은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천두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증상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완치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성인이 되더라도 뇌에는 신경 가속성이라는 게 있고 계속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뭐 1년 반에서 2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3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다양하긴 하고요. 아니다. 그냥 사실 평생 좀 증상은 가져가는 거다.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들으셨을 때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죠. 네. 제 주변에도 ADHD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어느 날 약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전과 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몸장님도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꼭 병원 가서 약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ADHD 같은 경우는 약을 꼭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발단이 지연이 되고 전전두엽에서 그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을 쓰는 게 사실 가장 가성비적으로 어떤 효과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 어떤 거에 굉장히 크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자신의 이런 산만한 그런 집중하지 못하는 걸 토대로 막 유머 같은 걸 던져서 좀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기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거 장단점을 고려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지만 내가 ADHD 어떤 증상 때문에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끝마치지 못하고 이런 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거를 더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그때는 더 선택에 저는 맡길 것 같습니다. 비단 ADHD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술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우울제 복용을 하시면 이런 예민한 부분이 되게 무뎌져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이런 부분, 뭐 글을 쓰고 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없어지는 건 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약은 최소로 쓰거나 안 쓰고 상담 위주로 하시기도 하거든요. ADHD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의 문제인 거네요. 결국에는 이 진단 기준 자체가 이런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만 우리는 결국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약간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잠에서도 꿈도 굉장히 많이 꾸고 또 어떤 생각이 한번 활성화되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자고 막 각성을 하는 아, 네. 이것도 ADHD의 그 직상인가요? ADHD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평소에도 생각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공상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밤에는 또 자극이 없으니까 얼마나 생각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저 조만간 병원에 찾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ADHD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변화의 시작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의 집중력이나 어떤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자책을 하시다 보면은 변화할 힘이 생기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내가 워낙에가 좀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인 힘으로 변화하시는데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규영 원장님을 모시고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